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그냥 쭉 넘긴 다음에 오늘 기준에 이제 단알이니까 단알 볼게요. 자, 보시면 월요일부터 비덴트 오늘 난리 났죠. 월요일부터 뭐 비덴트, 응? 월요일부터 비덴트. 18일 날 상한가 왔어요, 비덴트가. 그리고 비덴트. 월요일 날도 이번 월요일 날도 17%.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나오고 꼬리 달리고 변동성 나오고 꼬리 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목요일 날 또 폭등이 나온 거고 이게 화요일. 응? 그리고 계속 개장 전에 이제 종목군들을 잡아드리고 우리 벤자민 선생님은 이런 상한가 종목들 배우신 대로 수익 내시고 덱스터가 목요일 날 막판에 좀 강세를 뗐는데 7%뭐 이렇게 올라왔죠 쭉. 수급이 긍정적이어서 0.5% 수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의 흐름을 금요일 날 또 들여다볼 거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 들어가 있었고 비덴트는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었죠. 비덴트. 장중에 계속 교육적인 기준에서. 그다음에 다날 24일 날 다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다날을 한번 더 봅시다. 비덴트도 다 다른 분들 이렇게 다 수익을 내시고 계신 상태였고 다날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나오죠. 어제 야간의 기준 그리고 25일 08시 48분의 기준에 다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굉장히 일찍 올려드렸잖아요. 일정이 딱 맞닥뜨려졌으면 아마 비덴트도 여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개장 초에 개장 전에 단화를 올려드리고 단화를 들여다봤었고 비덴트 기준도 개장 초에 황금송아지 선생님께서 21%또 수익 내시고 일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차익 실현 여부는 이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 기준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단알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DBI텍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 중에서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응? DBI텍도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가격 반발력을 내줬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도 좋았고 단알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이었죠. 오늘 뭐 변동성이 또다시 20%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 장악 확인형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기준을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아 나 이거 무료로 나 듣고 매매해서 수익 내줘.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윤정도한테 문자 사인 받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다니시고 본업에 충실한 거죠. 전업 투자자 같으신 경우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을 듣고 대처를 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개별 매매도 해보고 그게 원활해지면 독립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 지금 뭐 각 케이블 TV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는 여러분들 선배분들, 300분의 분들이 더 매매가 좋으세요.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이 표가 있어요. 거거 올리시면은 그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드릴 거예요. 새벽에 지금 녹화방송 보시더라도 거거 올리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여기 보면 3,500만 좀 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또 올려드린다니까 내일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그럼 그 기준 거래량이 동시호가에 또 9시 10분에 9시 30분에 얼마큼 실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500만 주가 또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5에서 7%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질문이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거래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장 끝나고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 개장 초부터 보는 거예요. 9시 10분에 500만 주 기준이면 얼마? 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돼. 비덴트나 다날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덴트는 시간에서 눌렸기 때문에 개파락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동시효과부터 실린다는 거죠. 아니, 매수가 위로 안 실리는데 갭 상승이 나옵니까? 보합이 되거나 눌리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거래가 수반되던 게 거래만 수반된다고 따라붙어서 매수하는 그게 아니라 9시 10분까지는 뭐 카카오 게임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강보합으로 이제 시간에서 끝났으니까 5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또 9시 반까지는 20%니까 1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10시까지는 30%니까 15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 들여다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거나 특정계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 뭐 외국계 매수가 들어와 주면 금상 쳐봐줘. 34년 노후를 뭐 그거 몇 마디 듣고 뭐 결정 지으시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잖아요.
채널 돌리면 딴 데서는 그냥 아이고 내일 매수하세요. 오늘 메타버스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세요. 어떻게? 공부해서? 아니지. 수익이 나면 재밌으니까 그때부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얘가 끝내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0월 9일부터잖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ETF 상품을 승인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 현물 ETF 상품까지도 승인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기도 요인이 있었던 거고. 그게 17,350원. 그럼 오늘 기준에서 얼마? 더블입니다. 더블 100%. 11월 2일 기준 잡아서 100% 수익. 응? 근데 그 변동성을 다 못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변동성 부분을 매매를 하실 수 있게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지. 18일에 상한가 왔어요. 얘를 비중을 글쎄 월등하게 채워드려서 이 수익을 한번 맛보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마지막에는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수익만 잘 내면 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멘토를 쫓아다니는 거고. 어찌됐든 이 비덴트의 흐름은 지속적인데, 내용은 이제 지분을 조금 더 일단은 코인 쪽에, 거래소 쪽에 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이슈가 또 돼준 거죠. 비덴트 VI, 비덴트 7.8% 수익 감사합니다. 비덴트 수익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죠? 전윤 선생님. 내년 6월이 만기세요. 보통 다 1년씩 가입을 하죠. 보통.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상한가 이게 언제 18일이라고. 이 수익들을 왜 못 잡아내? 장중에 버거울 때는 문자를 못 보내드려요. 변동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다날이 뭐 80만 주, 70만 주 대 프로그램 매도해서 70만 주. 그러다 갑자기 50만 주 매수. 120만 주, 130만 주를 사면서 들어올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살지 내가 알았나? 근데 들어올리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16,000원 뚫고. 그러고 나서 따라붙어 패고 나가 또.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라는 건 어렵잖아요. 응? 이게 이제 모멘텀이 불거져 있는 거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거 더 갑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니까 더 가요. 뭐 이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그 시점 그 시점에 프로그램 수급 동향 보고 그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하고 나갈 건지 그 추정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중 기준에서. 어찌됐든 비덴트의 내일 기준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2,0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양봉행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시면 윤정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0월 9일이라는데 10월 19일, 10월 19일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썸홀딩스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된 거죠. 계속 이슈가 되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 14,800원인데 아니에요. 첫 번째 거래가 터져 있을 때 12,000원대 기준에서의 전서구형 발생 이후, 이게 12,850원입니다. 12,850원. 전서구형 발생된 이후의 주봉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거래가 계속 보시면 유지가 돼요. 중간에 이제 거래가 끊겼다 그러면 안 보는 거고, 거래가 유지가 될 때,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될 때 그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전서구형 여기 나와 있죠. 그 이후의 흐름. 거래가 어떻게 돼? 터져 있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 이상이지. 뭐 12,000원에서부터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 전서구형 이후에 거래 대금이에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거래 대금입니다.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뭐 잠깐 움직여도 꼴이.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도 이런 거래가 형성돼 있던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잡아드릴 수 있다. 윤정두가 히트 한번 쳐보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시나? 아니에요. 22년 해보니까 가입 인원의 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가입 인원의 10% 미만, 뭐 5% 미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 그럴 경우에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의 기준이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대처가 안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죠. 조정이 15,0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5,000원에서 반토막 났어. 근데 올라간다는 기약이 없어.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물며 한국전력의 경우도 시가총액 1위가 지금 20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냅뒀더니 가더라 안 된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2018년도 고점 찍고 나서 시장 그렇게 좋은데도 70% 밀립니다. 시가총액 3위 했던 셀트리온이 70% 이상 밀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되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개별 위주의 매매. 그리고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윤정도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면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어떨 때? 우리 자산도 막 뿌뿌러져 있고 막 그냥 신나고 그날 당일날 기준에 뭐 전체 포트폴리오도 긍정적이고 또 이쪽이 눈에 보이는 변동성이고